군견은 말 없는 전투원입니다. 네. 예,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군견이 죽으면 무도도 주고 이렇게. 묘비도 세워주고 네. 거기 뭐 공로 세우면 뭐 훈장도 걸어줘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좀 경력이 특이한 분 모셨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에 온 박도현 선생님 모셨는데 북에서 하셨던 일이 군견을 훈련시키고 또 군견수를 훈련시키고 하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군견 부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예전에 그 MB 때 찢어주기라 하면서 군견들 카톡 들여다가 뭐 하는 거 우리가 그 영상 우리가 북한에서 하는 거 봤어요. 예, 그런데 그런 군견을 양성하는 걸 했다고 하는데 군견 부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네, 저는 2003년 4월 5일에 입대를 해가지고요. 예. 인민보안성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가 환경남도 홍원군 호남리에 위치하고 있는 인민보안성 군경국 21국 제5412 군부대라는 데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주황당 이런 요직들 그러니까 저택에 있는 그러니까 군견 그다음 김정일이를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민경, 국경기 그러니까 좀 그런 분야가 모이는 데예요. 그런 분야의 군견들 모이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민경이다 하면은 그 민경에서 군견수를 색출해 가지고 저희 훈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40일짜리 된 군견을 줘 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나나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앉아, 뭐 엎드려, 기업 이걸 손동작으로 다 배워주고 그다음에 걔가 점점 성장하면서부터 이제 장애물 넘기, 뭐 이런 실지 전투 그런 현장까지 마지막 크게 되면 그런 데 실지 투입시켜가지고 전투 현장 하면 어떤 게 예. 총 쏘고. 예,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그때는 저 성에서부터 실탄이 실지 적용돼 내려와요. 예. 그렇게 하고 사람이나 군견한테 피해가 없는 이런 폭탄도 땅에 매설하고 꽝 터지게 하고. 예, 진짜 막 터져서 이게 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불기둥 이런 원형을 지은 불 소박에 진짜 실지 군견이 거기를 넘어요. 그렇게 하고 장애물도 넘고 이런 철봉대 이런 데를 이렇게 막 걔가 그 위를 개가거든요. 예. 그런 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군견수들이 다 배치돼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각 부대에서 군견수를 뽑아서 오면 40일짜리 군견 줘서 같이 훈련 주는 거죠? 네. 얼마 동안 같이 훈련 줍니까? 그 1년으로 보는데. 1년 동안 개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그 군견이라고 하면 어떤 개 종류를 쓰나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군견의 종류는 그저 두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종하고 독일종하고. 예, 그런데 사람이 이 위협감을 느끼는 데는 독일종이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독일종이. 예, 머리 하나가 소머리만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군견은 턱 보면은 사람이 벌써 턱 마주서면은 위압감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벌써 1차적으로 상대방 적수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근데 걔도 또 그만큼 그 상대방의 적수가 뭐 단도를 쥐고 있을 수도 있고 무기를 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죠. 섬세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 물면 죽은데 손 물면 안 죽잖아요. 그거 어디든 물어야 되나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 교육은 무로 타고 군견수가 끈을 풀어주면은 무조건 나가서 숨통을 물게 기본 교육을 주는 거예요. 기본 교육. 네. 팔은 보조 교육. 네. 그럼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목 물고 뭐. 그러니까 그 교육을 줄 때, 그러니까 가족수가 내가 적수다고 섰다고 하면 내 손에다가 흉기를 뭐 단도나 무기를 쟀다고 하면은 그걸 향해 먼저 무는 거예요. 그 손에서 그 무기부터 빼돌려고 드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 저 칼인가 총인가 하면 손부터 물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으면 목부터 물어야 되겠다. 참. 그러면 그 이제 1년 동안 훈련 받는댔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그런 훈련소가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 두 부대가 있는데요. 1군견은 평안남도 평원군이라고 거기에 1군견이 있고 2군견이 한경남도 홍원군 호남리에
이 군견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이군견 훈련소에 있었고요. 근데 기본으로 보면은 이군견 훈련소가 기본 주가 되는 더 커요? 네, 아. 훈련소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1년 훈련 준다고 했는데 그 군견하고 군견수를 1년 동안 한 몇 명 정도 규모가 들어와서 훈련 받습니까? 그래서 최고 적으면 그저 50명부터 60명 정도, 네. 좀 많으면 거의 100명 밑에 아. 가거든요. 그리고 100명이라 해도 10년 양성하면 군견수가 한 1000명?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군견 종자는 아까 독일종이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사오나요? 아니에요. 이군견 훈련소에 그 종견장이라고 따로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종견으로 쓰는 거는 주황당 저택이 경비견으로 있던 게 3년이면 퇴사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은퇴예요? 네, 은퇴죠. 그 사람을 주황당 얼마나- 경비 있는 그 견도 다 훈련시켜서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올라갔다가는 이제 3년만 지나면 은퇴를 돼서 아, 4살 내려면 때. 네, 그렇게 하면 보고 아 이게 종견으로 써도 괜찮다고 하면 그 개를 몽땅 종견장에다 넣고 네. 정축을 해가지고 새끼를 받아서 그 개를 또 다시 또 훈련 주고. 훈련 줘서 교육해서 현지로 보내고 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씨를 자급자족하네요. 그게. 네네. 근데 군견도 이게 뭐 마약 탐지견, 폭탄 탐지견, 네, 뭐, 따로 있죠. 네. 그렇게 다 종류마다 다 다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 보면은 지금 네. 제가 이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우리 그 개인들이 그 키우는 개들 그 네. 키우기생 털부시들 막 있잖아요. 네, 이게 애완개들. 꽁지도 없고 막 이런 네. 그런 개들을 기본 마약, 네. 그다음 폭약 이런 걸로 쓰고 냄새 잘 맡게. 네네 네. 그런 걸로 기본 키우고 그다음에 독일종이라든가 독일종 같은 거는 기본 전년 부대 이런 전투 단위로 내보내는 거죠. 아, 전투를 하나요? 네네. 실제로? 네. 아, 그러면 뭐 미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군견을 같이 부대원처럼 대하는데 네. 북한은 어떠나요? 북한도 그걸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전투원으로 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전년지대다. 네. 내가 군견을 가지고 갔다가 뭐 북에서 넘는 간첩을 제가 잡았잖아요. 군견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군견수도 같이 표창을 받아가지고 표창 휴가를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럼 그 뭐 학교 다닐 때 그 뭐 성적증도 있어요? 네, 그 걔가 태어난 앞 몇 년도 몇월 며칠 네. 아빠 이름 뭐 엄마 이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이름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훈련을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성적을 맞춰가지고 최우동, 네. 우동이면 우동 이걸 다 받아가지고 성적표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공을 세우면요. 그렇게 나 공을 세면 국기훈장도 차려지고 걔한테 훈장 네, 줘요? 표창 휴가는 군견수한테 가고. 네. 군견은 뭐 휴가는 못 가고. 네, 네. 그럼 저 군견은 그 이름을 아까 뭐 그 아빠 이름, 엄마 이름이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요? 뭐 영숙이 뭐 아니, 수철이 뭐 이런. 네, 그렇게는 안 짓고 무슨 네. 토크 한다든가 뭐 네. 보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또 외국 이름을 짓대. 이렇게 지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군견들은 근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저거는 도안성에서부터 따로 이걸 가지고 있어요. 네. 맞죠? 평안도 영변에 네. 저기 우리 후방 기지가 있으면 목장도 가지고 있고 네. 이 쌀도 이동해서는 네. 내려온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요. 소련에서 넘어오는 알사료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한국 강아지 사료인데 그거보다도 기본은 백미에 고기 하루 500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군견하는데 고기 500씩 예, 먹어요? 백미 700에 고기 하루 500g 무조건 써. 근데 군견은 벌써 고기를 먹은 견하고 못 먹고 달리는 견하고 딱 차이가 나요. 장애물을 못 넣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됐냐면요. 김정일 때니까 그게 고난의 행군이죠.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군부대들도 이 허약병사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훈련소는 허약병사가 없었어요. 우리 부대가 자체 부업을 하는 그 부업에서 나오는 옥수수를 변성가루로 해가지고 그걸 걔가 소화를 못 시킬까봐 거기다가 데라미진이라는 약 알잖아요. 소화제. 그걸 넣어서 하는데 이 교육생들도 실제 흔치 않거든요. 이 개하고 하루 종일 달리고 나면 배고프니까 그 온 교육생들 개한테 차려지는 고기를 자꾸 덮쳐 먹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걔는 진짜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교관들이 어제는 그 개죽을 끓일 때 거기에 서서 모래를 집어넣게 해요. 다 어제 끓여질다 할 때 그 고기를 같이 넣어서 하고 모래를 두 줌을 져서 네 손을 넣어 해가지고 그 모래를 넣고 막 적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람은 그 고기를 건져 먹지도 모래가 씹혀 못 먹잖아요. 걔는 잘 먹어요? 근데 걔는 먹죠. 아, 희한한. 네, 걔는 먹어요. 야, 근데 고기 500 먹으면 사람도 500 먹으면 장애물 넘겠네. 그 진짜 군경 한 마리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긴. 그래도 또 빼먹죠. 네, 군인들이. 빼먹죠. 옥수수 가루, 변성 가루는 강아지한테 주고 쌀은 사람들이 빼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일반적인 개들이 수명이 막 한 15년 막 20년 뭐 큰 개는 그렇게 하면 15년 이상 살기 어렵다 치는데 아까 3년만 하고 은퇴한다 했잖아요. 한 10년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군견의 무기로서는 이빨밖에 없잖아요. 아, 이빨의 무기죠. 네, 이빨이 날카로워야 뭘 물어도 이게 살을 뜯고 하는데 이 군견이라는 건 원래 오직 계속 이 이빨을 날카로운 이빨을 쓰다 나니까 그 3년 동안 쓰다 나면 이빨이 날카롭던 게 다 뭉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실제 와서 맨살에 여기 와서 꽉 물어도 이게 이빨에 살이 들어가 베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빨 자국만 나고 피멍이 든다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사명으로 볼 때는 이빨이 다 뭉들어지면 그걸 사명 끝으로 보거든요. 무기가 이제는 해제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자연 이렇게 은퇴가 되는 거죠. 은퇴돼도 뭐 한 10년씩 더 살 건데 어떻게 어디서 살게 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우선 첫째 목단 종축장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예, 종축장으로 올려보내고 그 후배가 또 나오잖아요. 후배를 또 데려다 넣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흐름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군견은 뭐 왁진도 다 맞고 예, 정상적으로 왁진 주사 그다음에 이빨 이 독 때문에 그 해로 가는 그 주사도 다 놔주고 정상적으로 이거 하는 거죠. 배고프면 막 잡아먹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주니까 예, 이렇게 무자비하게 뭐 자기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외에는 다른 거 청상 가서 냄새는 맡을 뿐 덥석 물지 않아요. 아, 자기 주인이 꼭 줘야.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주인이 안 따라오잖아요. 주인은 안 가죠. 그렇게 하면 또 주인 이거 다른 개가 오면 그 주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놓고 새 군견을 받았으면 또 다시 그렇게 그 교육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군견은 그냥 죽을 때까지는 네, 그래서 고기는 안 주겠죠? 거기까지 올라가서도 먹죠. 아, 고기도 또 은퇴해서도 먹는구나.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 묘비 같은 데 세워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 훈련소를 말하면 김일성이가 2차례 현지 지도하고 김정일이가 한 차례 한 현지 지도 다니거든요. 예. 저 훈련소가 좀 업적이 있는 훈련소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근데다가 또 김일성이 그 한 말이 있어요. 군견은 말 없는 전통입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군견이 죽으면 무도도 주고 예, 이렇게 묘비도 세워주고 거기 뭐 공로 세우면 뭐 훈장도 걸어줘요? 네, 그러니까 뭐 공로 뭐 몇 년도에 무슨 어떻게 해서 했다는 이런 글을 써주고 그 묘비에다 훈장도 걸어놨고. 사람보다 훨씬 낫네. 사람은 죽으면 진짜 낫죠. 진짜 북한 사회 정말 개보다 못한 게 사람 목숨이네 진짜. 그러면 현지 부대에 갔잖아요 3년 동안. 그때도 500g씩 쌀 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단 나가서부터는 군견수 담당 몫이죠. 그 부대에서 담당 몫이죠. 걔한테 줘야 되는 고기며 그 작업자족을 해야죠. 거기 나가서. 부대 나가서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경경비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걔는 어쨌든 죽이지 말고 먹여야 되고 부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밀수도 해서 밀수를 하는 밀수꾼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 한국에도 군견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뭐 사람 물어 타는 건 모르겠는데 탐지를 하고 마약견 이런 것들이 엄청 좀 많이 발달했는데 한국 와서 군견들 보셨나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근데 TV에서는 봤어요? 네, TV에서 봤는데 걔가 그렇게 마음이 끌리진 않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아, 한국 견들이 좋지 못해요? 네. 아, 난 근데 들어보니까 그 3년만 쓰고 이제 은퇴시킨다는 북한 군견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충성도 높고 잘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를 말할 수가 없죠. 그저 말을 못한다 뿐이지 자기 이 주인하고 눈만 마주쳐도 주인의 이 생각을 다 알아맞히고 하는 거예요.
북한 군경 훌륭하네. 네. 그럼 그거를 계속 교관이셨어요? 네. 그럼 여기가 요즘에 군경 훈련 시키는 것보다는 요즘 집집마다 애완견 많이 키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뭐 여기 뭐 개통령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개들 훈련 주고 교정 주고. 네, 네. 근데 전문 북에서 개를 다뤄봤으면 이 개통령도 아마 쇳바드나 이런 것들은 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전문 그런 거 다루셨잖아요. 네, 네. 그런 데 나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아, 네, 앉아 일어서 막 이러고. 네 여기 근데 그 개들은 좀 군견하고 좀 원래 이게 좀 다르잖아요. 종이 달라가지고 네. 어떨런지 잘 아직 그게 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군견은 똑똑하죠. 네. 여기 애완견들 좀 멍청한 애완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처럼 그 우리가 풍산개, 네. 그다음에 진돗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또 똑똑하다고 하니까 독일 애들 못지않게 똑똑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거 진돗개 전문 뭐 행동 교정사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우리 저 부대에서 그래 혹시 풍산깨도 되지 않겠냐 네. 해가지고 한 마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음. 아 원래 풍산깨는 이 자유주의가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처음에는 말을 좀 듣는지 해요. 그러다가 그 교육이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도망쳐가 버려요. 그러면 그 군교수는 하루 종일 그 개를 따라 찾아다니다 나면 많은 거죠. 그 풍산개는 좀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래 부대가 그것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진짜 북한에 지금 원종이 안 많잖아요. 풍산개. 네. 예.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데리다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진돗개는 또 모르죠. 그러니까 또 풍산개나 진돗개나 여러 마리 뭉쳐야 또 힘이 되는데 군견으로 한 마리씩 쓰기에는 독립적 행동하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무튼 오늘 그 북한에서 군견 훈련을 주시다가 오신 교관 박도현 씨 인터뷰를 마쳤는데 오신 지 뭐 이제 한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들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군견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